현재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기한 사건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방예의 지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며 각 층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지만 내부에서 서로 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 계단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 1층에는 시부모님, 2층에는 부부, 3층에는 저희와 동생이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침입하는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서 각자의 공간을 보호할 수 있고 뜻밖의 방문이나 방해도 없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시부모님께서 노후를 위해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것이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집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집을 꾸밀 수 없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바꿔야 하는 부분은 허락을 해주셨어요. 왜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게 하냐 의문을 가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40이 되어서 집이 완성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건설한 집이고 자식들에게 임대료 받기 싫다고 하시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거나 없이 저희와 시부모님 댁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함께 입주하게 된 동생 부부가 셋 다 전문직 종사자여서 돈을 벌기에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달리 자가 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많은 지지를 받아 동침하고 계세요. 다 같이 살게 된 이유는 서방님이 효자로 알려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생이 약간 반발하며 서랍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다툴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집은 시부모님의 자산으로 얻게 되었죠.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소진돼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달 집세와 생활비를 시부모님께 지원하여 같이 생활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죠. 가족 중 한 명이 벌어줘야 했지만 결국 남편만 외벌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째인지 다 계산해보다 동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 어려운 부모님께 어울려 드릴 수 있는 한식을 차려드리면서 함께 살아왔어요. 어차피 한 건물에서 모이기로 했으니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동선이 너무 바빠서 제가 조카들 밥도 챙기고 야근하는 날에는 같이 놀고 우리 아이들을 내 집에서 재워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어느 날 동선이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당신이 생활비를 제가 딱 2배 더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생각해봐도 좀 억울하다 싶어서 혹시 형님 마음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해야겠다는 말을 했어요. 혹 더 생각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부모님 댁에 가서 형님이 제 가족의 살림을 보시는 것과 돈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가 시부모님 댁에 가서 살림을 맡는 것은 일종의 봉사이고 돈은 돈으로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형님이 하시는 일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한계이고 우리는 돈을 내는 것이라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결정해 놓은 거니까요. 우리는 줄이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고 우리 부부가 맞벌이가 아니라면 외벌이를 해서 시부모님이 일거리를 주는 점에 대해 타협을 한 셈이지 않나요? 나도 명절에 가서 일하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시부모님께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생활비가 2배인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요즘 재수 씨는 말이 좀 그러시네요. 그 돈을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고 내가 받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기분이 더러운 사람이라 그리고 투잡을 해서 돈을 맞출 테니까 더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는 남편도 딱히 말리지 않는 걸 보니까 둘 다 이 문제로 싸울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로 가족 중 무엇보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남편 편을 듣지 않는 것만 봐도 이미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어요. 시부모님께서 많이 벌기 때문에 더 내라고 했을 뿐인데 이런 문제까지 생각도 못했죠. 남편은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그 뒤로 투잡을 시작했어요. 주말도 쉬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내는 대로 생활비를 맞춰서 내기 시작했죠. 주중에는 회사에서 시달리고 주말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졌어요. 분명히 주말에도 쉬고 싶겠지만 남편이 상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일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나의 손길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갔지만 이력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연락이 오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안 된 것 같아. 경력도 많지 않고 아이를 키우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이나 몇 개 따 놓을 걸.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 심지어 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믿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족이 나를 위해 한 조치였다. 내 인생을 위한 한 방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마침내 내 속에 가득 찬 무거움을 떨쳐 던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받은 돈이 생활비로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왜 그런 말을 듣고 화를 내고 그냥 내가 내려던 돈만큼 내고 우리 아들에게 주말 알바를 시켜라라고 했어요. 궁금한 것인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둘째로 신경 안 써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할 일만 하면 살아도 된다. 아마도 아들이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부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내가 생활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이야기하면서 동서가 알게 되었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급하게 말로 주말 일을 마다고 했어요. 아파를 다리도 해서 같이 산다고 해요. 혹시 그게 힘들어진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애들을 돌보며 주무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혹은 아이랑 같이 살지 않아도 그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애들 대고 달래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생각 때문 아닌가요? 육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을 종종 돌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죠. 형님이 정말 깊은 그릇이세요. 그래도 애들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인 줄 아실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 나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탁 너희 아이들만 돌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더 내는 게 맞을 거예요. 요즘은 등하원 도미도 돈을 내야 한다더라고요. 나도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 어머님께서 아침에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 것이 산책하는 기분이라고 좋다고 했나요? 아, 등하원 도미도 요즘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럼 등하원 도미 구해서 쓰던 거 해라. 얻어가는 것은 너희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첫째 나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우리는 이전처럼 받아도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속 시끄러워서 여기서 가요.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 너무 심하다고 말하고 훌쩍이는데 사실 거기서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입 다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동서가 저에게 약간은 자격지심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찬스를 놓치고 나서도 합당한 이유를 찾았지만 시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 편을 들어주셔서 그냥 살 뿐이에요.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남편이 피곤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당해서 일이 많이 변했고 무급 휴가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해서 급한 돈이 필요했어요. 다행히도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급한 돈 문제는 해결했지만 지금은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해요. 우리 수중에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내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수입이 끊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취직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걱정했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동생은 한 푼 내지 않고 얹어 산다며 비아냥거리고 난 묵묵히 입을 다물었어요. 부모님이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둘째야.
왜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해서 상처 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생활비를 내지 않으면서 집안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 집안 살림은 첫째가 하겠다고 생각해요. 둘째의 아이들 등원도 밥 짓기도 그렇고 첫째가 모두 다 하라는 말이에요.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것저것 다 시킬 거니까요. 아이들도 공짜로 언여 산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요즘에는 집안 사람들도 몇백씩 본다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이런 식으로 일괄하지 말고 저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기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이미 대화를 나눈 부분인데 협의한 부분이기도 하죠. 저는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동서가 생활비를 가지고 딴진을 걸면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이고,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고 동서는 입을 삐종일 쳐다보면서 조금 시선으로 날 향해 보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집사님이나 형님이 다 관리해 줄 거래요. 청소나 빨래도 맡겨줄 거라고요.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고가의 물품이 많으니 항상 조심해 주세요. 물건이 사라지고 이런 일은 없겠죠. 갑자기 도둑질 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꾹 참아봐야겠어요. 동선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집에 고가의 물품이 많다는 건 물론이지만 그만큼 집안이 엉망이라는 말인가 봐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던 중 시조카들이 장난감을 어지럽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조카들이 언제나 방문하는 집안은 깔끔한 편이라 더욱 더 의아했는데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생활용품도 엉망이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들이 가득했고 밥솥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혹시 제가 집안을 돌보라는 말처럼 의심까지 했어요. 심지어 쪽지를 남긴 뒤 집을 나왔는데 그 뒤에는 동서가 집을 찾아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더니 어이없어 했어요. 생활비 대신 집안 살림을 맡겼다거나 그런 약속 없었는데 그가 불평하지 않고 찾아오기까지 한 건 묘한 일이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쪽지를 남기지 말라며 이것저것 지적하며 동서에게 말했지만 그는 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두모간한테 혼란스러운 나날들을 겪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었지만 남편이 고를 봤다면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물론 저도 손님이지만 한마디 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저를 작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아픈데 생활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하게 지내는데 동생 집에 썸타임즈 동지하니까 계속 작아지기만 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게 기회를 주신 것과 같으니까 제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돌며 집안일을 해서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동생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답이 없었어요. 매일 같이 치워도 또 매일 만져져 있고 일부러 일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동생 집에 가니 서버가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라고 물을 때 서버도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청소를 하러 올 줄 몰랐는지 어색한 듯이 물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수님 찾아왔어요. 오늘부터 한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서 집에서 일할 것 같아요. 청소를 시작하면 시끄러울 테니 일하는데 지장이 될까 봐요. 청소기를 나중에 돌릴까요?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 방을 침입하지 마세요. 서둘러서 청소를 끝내면 동서 오기 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청소하러 나갈게요. 서방님이 퇴근할 때 되면 한 번에 해도 되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안방만 제외하면 돼요. 이야 더듬대며 안방만 청소 비우고 청소를 시작하고 돌아가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동서는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챙길 계획이었는데 왜 안방 청소를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대로 더 놨네요.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러자고. 반대되면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냥 하겠어요.
자리를 뺄래던데 이러지 않된다고요. 다음날 다시 하겠다니 기분이 망쳐졌어요. 이야기하면 다툴 수 있는 일이 불안하네요.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 동서는 아무 말도 없어 안심했어요. 그 후 남편이 계속 거실에서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서 나는 안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할 일이 줄어들었으니 남편이 계속해서 원격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죠. 남편이 원격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 동서도 눈치를 채는 것인지 뭐인지 내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요구가 줄어들었어요. 일부러 쓸데없는 일을 시키다가 남편이 왜 그걸 하는 거야 물으니까 동서가 시켜서 라는 말밖에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무래도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인지 뭐인지 나는 오히려 고맙죠. 그러나 동서 집에 정말로 쓸데없는 물건이나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고가의 물품이 있기는 게나 다를 바 없이 어느 곳을 봐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구석에 고장난 것 같은 CD 플레이어 같은 것이 있었어요. 겉에서 보면 망가진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어떤 골동품 가게에서 받아들여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는데 눌러도 전원이 작동되지 않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는 그 물건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물건은 구석에 쌓여 있었으니까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난 물어보지 않고 버렸다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차피 동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버렸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 일 뒤로 몇 주가 지났는데도 동서는 그 CD 플레이어의 존재를 모른 것 같아요. 역시 망가져서 버려야 했던 잊힌 물건이었다고 하고 나 또한 잊고 지냈어요. 서방님이 퇴근할 때 되면 한 번에 해도 되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안방만 제외하면 돼요. 이야 더듬대며 안방만 청소 비우고 청소를 시작하고 돌아가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동서는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챙길 계획이었는데 왜 안방 청소를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대로 더 놨네요.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러자고. 반대되면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냥 하겠어요. 자리를 뺄래던데 이러지 않된다고요. 다음날 다시 하겠다니 기분이 망쳐졌어요. 이야기하면 다툴 수 있는 일이 불안하네요.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서는 정말 뜬금없이 말했어요. 한 3달이 지났는데 CD 플레이어를 찾지 않을 거예요. 형님, 제가 베란다 구석에 두었던 CD 플레이어를 못 보셨어요. 분명 은색으로 된 물건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동서는 형님께 물었죠. 여기 청소를 해주죠. 형님이 청소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거 제가 3달 전에 버렸던 거 같은데 전원도 안 켜지고 겉면도 다 낡아 빠져서 쓰레기인 줄 알았지? 아니,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말도 없이 버리는 거예요? 골동품 상점에서 겨우 구해온 것을 수리하면 쓸모 있을 것 같아서 다 찾아봤는데 집에 많이 남는 것들이 많아서 음악이나 틀어놓고 티타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 동서 미안해. 그게 쓰레기더니 옆에 있어서 당연히 버릴 줄 알았어. 형님이 돈이 없으면서 새 개 사라는 건 잘 다 하시네요. 형님이 새 것을 사주시지 않을 거라면 말도 말라요. 아니 동서. 전원도 안 되는 과거를 가지고 무슨 할 거 있어? 차라리 새 걸 사는 게 나아. 동서, 집에 제 걸 하나 사는 게 어때? 동서가 마음대로 부려서 나가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래, 제가 하나 사줄래 했지만 돌이 아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야 해.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는 난감했지만 동서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일지 궁금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동서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길을 잃었다고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놀란 나는 즉시 동서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을 빨리 찾아내어 안심시켰지만 그 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해야 하며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애정과 이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했고 시부모님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조용해서 두 분 다 밖에 나가신 것 같았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생각해보니 매주 토요일에는 주말에 열리는 문화센터에 다니셨던 것 같았어요. 동서가 급하게 전화를 한 이유를 궁금해했고 동서의 집을 방문했더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처음에는 도둑이 들어온 건가 싶을 정도로 집안이 난리였고 동서에게 이유를 듣고 싶어서 남편을 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동서의 거실엔 물감이 칠해져 있었고 온 방면이 엉망으로 보였어요. 아이들이 미술놀이를 즐기다가 물감을 칠한 것 같았는데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물감은 물티슈로 쉽게 닦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같더라고요. 좀 오래 문질러야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아무튼 형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물티슈 보이시죠? 다 쓰면 저쪽 천장에 있으니까 꺼내서 쓰시고요. 동서 이걸 왜 나한테 치우라고 해? 지금 이게 큰일이라고 병원에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아이 동서가 치우면 되잖아.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지금 고작 이런 일로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형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형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치워요? 저도 아름 형님 배려해서 빨리 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요 굳어서 월요일에 치우려고 하면 닦기 더 힘드실 텐데 그냥 오늘 빨리 치우시는 게 형님한테 좋을 거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팔짱을 끼고 물티슈를 고개짓으로 가리키는데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니 우리 부부가 생활비를 내지 않아서 집안일이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동서가 저에게 해도 되는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저도 이대로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강하게 나갔어요. 동서, 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청소부도 아니고 말이야. 동서네 애들이 한 장난인데 왜 내가 치워 이런 거는 희 동서 가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네 애들이 동서의 부주의로 벌인 짓이잖아. 아 제가 일부러 형님 덜 힘들게 하려고 일찍 부린 건데 그럼 뭐 월요일에 치우신 월요일 되면 더 후회하실 텐데요. 미리 닦아될 걸 하고 말해요. 동비는 나를 무슨 입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입주 도우미도 이런 건 안 치워. 요새 나는 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밥이나 빨래 늘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게 동서 말이 맞다. 동서가 맡는 일은 내가 할게 그것이 힘든 일이라면 내가 해주는 것이야. 이게 내가 힘든 일 중 하나라고 말해. 형이 대신 해주면 좋겠어. 어차피 형은 청소가 잘 되는데 형은 생활비도 안 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지? 축하는 무엇 같아. 오늘은 토요일이라 집에 있어서 쉬고 싶은데 왜 나에게 시키는 거지? 동서 신보는 정말 싫어도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 건데? 형에게 자만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예전에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내 편을 들어주실 때부터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 동서는 항상 옷을 불러서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웃으며 자꾸 놀린다. 모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동서는 영국 배우를 해도 잘할 줄 알았어. 웃음이 멈추지 않아. 도와줄 만큼 힘든데 자랑할 일이 없어. 어머님의 도움이 뭐길래 질투한다고 생각해. 어떤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동서의 말이 참으로 이상해 보여.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싫으니 동서가 알아서 다 처리했으면 좋겠어. 형이 다 해주세요. 저가 말했어요. 형님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런 것도 처리를 하셔야죠. 아, 왜 자꾸 말고 꾸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말대꾸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라고 했니? 내가 너보다 위야 말 조심해서 해. 어디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일할 때만 윗사람 촬영을 안 해. 윗사람이 윗사람 타워해야지.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 뭘 잘했다고? 나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한 다이야? 그러면 돈이라도 척척 벌었던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걸 형님 대화하면서 살아야 돼.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악을 쓰더니만 자기 분에 못 이긴 건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제 뺨을 확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고개가 돌아갈 만큼 강한 힘에 맞았고 눈앞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제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지 눈까지 돌아간 동서에 바라보았죠.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볼이 뜨끈하고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했더라면 저에게 일어난 일이 그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일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제가 뺨을 맞은 게 실화인가 하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죠.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알아왔어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니까 동서도 이때다 싶었는지 속안에 삼켜두었던 말들을 전부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동안 제가 형님 대접해드렸더니 아주 머리끝까지 귀여우시네요. 형님이 할 일이 뭐라고요? 생활비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네요. 당신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다루고 있군요. 마지막에는 손가락 사이에 묶인 머리카락을 물어서 끝내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감정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머리가 점점 더 손에 감기기 시작했고 동서는 혼자 어쩔 줄 몰랐어요. 또 동서 털 찌르니까 동서는 한 번도 막중천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가 머리를 찢겨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겪은 것들이 분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저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서에게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일에 빠져들었어요. 동서는 자저씨 놓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리쳤고 저는 누군가가 그들 집식모에 대응하면서 혼란스럽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계단 중간 문 쪽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이 싸우는 우리를 보고 놀랐어요. 이게 뭐야? 당장 그만두길 바라고 왜 머리 갈기고 싸우는 거야? 라며 함께 소리치면서 우리끼리 서로 낄끼빠빠하게 싸우다가 서로 어깨를 잡고 계단을 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우리 모습을 본 것에 수치심도 느꼈고 안타까움도 느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서서 갑자기 안방문을 열고 나오신 남편님이 계속 싸움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랄한 말 한마디 없이 방을 나가는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서방님이 함께 우리를 보게 되었는데 아니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냈냐고 식모살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이거였다.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게 되는 일 아닌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다른 어른들이 서로 무슨 짓을 하는지 묻잖아.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지? 아니야. 싸움거리가 뭔데?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이유로 싸워서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내는 거야? 이거 안 돼. 우리 누구도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정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 조카들이 물감 놀이를 해서 집안이 어지러워진대. 그걸 제게 치우라고 하잖아. 동서도 동서인데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는데 나는 오늘 남편이 생일이라 병원에 있었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렇게 강아지 치우라고 해? 그렇게 강조해서 벽에 묻은 것까지도 저에게 물티슈로 닦으라고 했다니까? 오빠, 너 지금 너무 유리하게만 말하시는 건 아니야? 이러니까 너랑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야?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했어.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살림비를 못 내서 종부리처럼 키웠잖아. 동서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 다 나도 알고 있었어. 꾹 참고 치우면서도 굴하지 않았어. 그깟 생활이었어. 그럼 그 돈 내가 해?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있잖아. 내 돈 주고 일 좀 맡겨볼까? 그게 부담돼? 살림을 맡은 사람이 가정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날마다 야금야금 나를 식모로 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을 위한 식모로 왜 나와요? 왜 종일 형님 하세요?
정말 서운해요. 내가 처음부터 이직을 창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항상 형님만 위하는 어린을 왜 그러세요? 그게 다르다고 억지롭게 제 첫째를 앞세우세요.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고 씻겨주고 숙제를 시켜주고 야근하는 날엔 집에서 쉬게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도 집에 있으면서 첫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게 제게도 서운하고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한 것인가요? 왜 이렇게 억울한 거지? 나도 집에서 놀며 먹고 살림만 하고 싶어요. 내가 애들을 챙겨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죠. 모두 자신의 역할이 있죠? 집사람인데도 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그냥 살라 하면 무슨 생활비 타령을 하는지 돈을 내고도 같이 살게 꼭 하겠다며 배달 차량 운전하며 사고까지 난 거는 왜 그렇게 억울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가족이라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단지 저희만을 내쫓으려고 하나요? 이것부터 형님만을 우선시하고 차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서운해요. 우리가 함께 살 때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각자 책임을 맡고 생활비를 분담하는 거였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 우릴 괴롭히는지 이유를 난 이해 못해요. 생활비는 우리가 결정했었고 너희가 동의했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저희가 다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우리 부부는 생활비 문제 없이 잘 해결했었고 또 제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너희가 공존하는 형태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결국 다들 수긍하고 함께 살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젠 뭐라도 더 신경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만약 집에서 괴롭히려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서도 서방님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신 제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마치 든든한 동료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너무 힘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서방님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지금 나갈 수는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왜 그러는 건가요? 너희 둘이 벌어먹고 지내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요. 가정에서 제가 들어올 때는 돈을 자기에게 가져온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번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지원했으니 뒤 돈을 가져가 집을 사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나간다든지 집에 간다 해서 당연히 내가 말로 다 바로 집을 보았다. 그럼 어떻게 며느리가 둘이고 하면서 둘이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지? 그 집을 팔포 가지고 있던 돈은 처갓집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고 그래서 그 회사의 일이 잘 안 돼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작업장에서 한 번의 실수로 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곧 그 돈 없어요.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온 건데 그래서 길게 가지 않았다. 아빠가 조금 이루어 업어서 그랬어요. 어디 많은 집 보상하고 살면서 생활비를 내려고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많이 잔업했다. 알게 되자 서방님이 재택근무한다고 집에만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떨어지면 어디 가질까봐 집에 있었었어요. 글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는 것 같아서 어디든 못 갔고 가장이 되라고 실제로 고생했습니다. 서방님의 모습에 무료로 아들도 이연고하고 모든 이들이 조금 더 할 때 회사에서 잘나서 생활비가 어려우시면 말을 하나 그것을 채울 수 없게 님 제구요 하며 속아 넘겨서 어디시 처집에서 돈 좀 빌려줘 버리면 동서와 아재 모든 게 모두 돈으로 영역 때문이었고 아재와 남편은 수입이 줄어들었고 생활비는 여전히 높아졌기 때문에 점차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미치고 헤엄치는 상황에 처해졌고 사는 곳도 없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느니 가족 간 예의를 지켜야 한다. 둘은 서로 뭐라고 싸웠는데 화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뺨을 맞췄고 머리카락을 잡으며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울면서 주저앉았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도 찜찜했습니다. 왜 언제나 남편 편만 듣는 것인지,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 물었더니 상대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서로 편들기만 했었던 것 같네요. 현실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불합당하다고 했을 때 사위로서 처음부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나. 내 편을 들어줄 때는 당연한 줄 알고 남의 편을 들어도 분노하고 신부가 굉장히 심술스럽다. 심술이 많고 시끄러워. 그때 저는 내려가 맡길지어니 시어머니께서 그 말의 끝으로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가셨다. 그 뒤로 여행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저와 동강은 서로 마주하지도 않고 지내고 있다. 남편은 즐기고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앞으로는 동강의 자식을 돌보고 가족을 책임지라고 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했으니 급작스럽게 생활을 시작했다. 저는 동강의 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거의 볼 일이 없고 남편도 다시 일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내고 있다. 우리는 자기 소중하니 동강에 조그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아예 보지 않고 살면 편할 것이지만 우리 부부가 돈을 모아 나가든 어떤 이유에서든 둘 중 하나는 결국 나가게 돼 우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노력 중이야. 각자 살게 되는 그날까지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